자, 네 번째 시간. 자, 지금 우리 원예시설 보험료 하고 있습니다. 자, 원예시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면 요 형태예요. 가, 요, 종, 단, 수. 이때 이 요율은 지역별 기본 요율이 될 것이고, 주계약이었다면 보통 약관 지역별 기본 요율, 특약이었다면 특약 지역별 기본 요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식이 가요, 종, 단수인데 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종별 요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럼 종별 요율이 들어가는 거에는 일단 주계약에는 다 들어가죠. 특약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특약은 화재이기 때문에, 종별은 화재와 상관이 없다. 눈과 바람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화재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 주계약 중에서도 농업용 시설물에만 들어가고 부대시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농업용 시설물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의 기준이 바람이나 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종별 요율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재위험 부보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인데, 수재위험 부보장도 주계약에만 들어가고 특약에는 들어가지 않지요. 수재는 우리가 이제 비나 집중호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은 화재이니까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니까 단기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기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215페이지를 봅니다. 215페이지. 215페이지에 보면 단기 요율 적용 지수라고 찾으셨어요? 215페이지 가운데. 단기 요율 적용 지수 하면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하여 아래의 단기 요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기 요율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에서만 적용을 한다. 요걸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원예시설은 원칙적으로 1년 가입이에요. 원예시설은. 그런데 이동식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모작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절반은 하우스로 하다가 하우스 벗겨내고 감자 심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년이 될 수가 없죠. 쑥갓 4개월 가입을 하고 감자 4개월 가입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단기 요율을 적용을 하는 것은 고정식 하우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하우스에 한해서 이동식 하우스에만 적용해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동식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존치 기간이 4개월 이상이에요. 4개월 이상. 그러면 얘하고 연결을 해보면 단기 요율은 4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에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단기 요율이에요. 이거 역시 우리 교재에는 지금 없지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업무방법서상에서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론서가 조금 약관을 기준에 따라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지만,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단기 요율은 이동식 하우스 4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을 단기 요율이라 한다. 그렇게 기억.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단기 요율은 구성 요소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단기 요율 안에는 기본 요율과 가산 요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요율과 가산 요율. 교재에는 그런 설명이 없지만, 그럼 기본 요율은 뭐냐니까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요율이에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요율. 그 다음에 가산 요율은
특정 월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특정 월의 포함 여부에 따른 가산요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입 기간이라고 하면 15일까지라고 하면 1일부터 15일까지를 말해요. 15일까지. 그 다음에는 1개월 까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7개월 까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1개월 까지라고 돼 있어요. 보험기간이 15일까지는 기본요율을 15%로 합니다. 15%. 기본요율이. 그 다음에 이제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이 월수에다가 10을 곱해요. 그럼 2개월이면 20. 거기에다가 플러스 10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10%겠죠? 10%에 10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0%. 어디까지? 6개월까지. 그럼 6개월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0 하면 된다니까? 70%. 외우기 쉽죠, 이거는?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자, 7개월이면 70%인데, 우리가 요 기준에 따르면 80%가 돼야 되는데, 얘는 75%가 돼요. 여기서부터 5%씩 증가합니다. 5%씩. 그럼 8개월이면 80%, 9개월이면 85%, 10개월이면 90%, 11개월이면 9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울 수 있겠죠? 자, 다시 보세요. 15일까지가 몇 프로라고? 15%. 그 다음에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그 숫자에다가 10을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3개월이면 40%, 5개월이면 60%, 6개월이면 70%.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까지. 그럼 이제 7개월까지부터는 숫자가 5%씩 증가해요. 75%부터 해서 5%씩 증가해서 11개월. 왜? 이게 1년 미만이니까 12개월까지는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무엇에 대한 요일이라고? 기간에 대한 요일이에요. 기계가. 그럼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2개월 15일이다. 보험 기간이 2개월 15일이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 요율의 기본 요율은 몇 프로일까요? 자, 2개월이 몇 프로예요? 2개월이면 30%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개월이면 30%인데 3개월까지는 몇 프로예요? 40%죠? 그럼 얘가 2개월까지예요? 3개월까지예요? 2개월 15일이면 2개월까지가 아니라 얘는 3개월 미만이잖아. 3개월 미만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까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까지. 우리 교재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우리 보험 약관에 가면 또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 까지의 의미는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돼. 미만. 미만이 아니고 이하라고 해야 되겠네. 이하. 까지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가산요율이 있는데 가산요율은 특정한 월이 포함되었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월이 1월부터 12월 12개의 종류 중에 3개월을 제외하고는 전부도 10%씩 가산합니다.
10%씩. 예를 들어 5개월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5개월. 그 가입한 달이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해서 5개월 가입을 했다. 그럼 여기서 기본요율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요율은 60%가 될 거예요. 60% 맞아요? 5개월이니까. 플러스 이제 가산요율이 들어가는데 가산요율은 특정 월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했는데 4월과 5월과 10월을 제외하고 4, 5, 10을 제외하고는 10%씩 각각 가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제외되겠죠. 그죠? 1월, 2월, 3월 각 월마다 10%씩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1월, 2월, 3월 3개월에 대한 가산요율이 몇 프로라고? 30%예요. 그러면 단기요율은 몇 프로가 된다? 90%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4월, 5월, 10월은 제외했을까? 자, 여러분들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 가는 시즌 딱 보면은 겨울 지나고 따뜻하면 그때 놀러 가지요. 날씨가 좋다는 거야. 날씨가. 10월 달도 가을에 초입이니까 날씨가 좋지요. 우리가 이제 재해의 원인이 눈이나 바람, 원예시설은 눈이나 바람이 잘 안 부는 계절.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잖아. 놀러 가는 달 생각하세요. 4월, 5월, 10월은 날씨가 좋으니까 가산한다, 가산하지 않는다? 가산하지 않는다. 나머지 월은 포함되면 무조건 뭐 한다? 가산한다. 자, 단기요율의 정의. 단기요율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에서만 적용하는데 얘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동식 하우스에서 4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시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기요율은 기본요율과 가산요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본요율이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요율이고 가산요율은 특정 월의 포함 여부에 따른 요율이다.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요율은 해당 월에다가 10%를 더해주면 된다. 3개월까지 하면은 40%, 5개월까지 하면 60%, 6개월까지 하면 70%, 단 7개월까지 11개월까지에는 5%씩 증가한다. 7개월까지니까 7 플러스 5%니까 75%부터 95%. 근데 1개월이 안 될 때 15일까지는 몇 프로로 본다? 15%로 본다. 그럼 16일은 뭐로 봐야 돼요? 1개월까지로 봐야 되니까 얘는 20%가 적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단기요율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논란의 선상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단기요율을 적용을 할 때 화재특약에서도 단기요율을 적용을 했죠. 화재특약에서도. 그게 시설이든 작물이든 시설과 작물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화재특약에서도 뭐를 적용한다고? 단기요율 적용합니다. 단기요율 적용하는데 이 단기요율은 조금 전에 그 단기요율의 구성이 무슨 요율과 무슨 요율로? 기본요율과 가산요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재특약일 경우에는 가산요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요율만 적용한다고? 기본요율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보험 기간에 따른 기본요율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박스 보시면 셋째 줄에 보험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기간에 6, 7, 8, 9, 11월, 12월, 1, 2, 3월이 포함됐을 때는 단기요율의 각 월마다 10%씩 가산. 빠져있는 달이 몇 월이에요? 놀러가기 좋은 달 4, 5, 10이 빠져있죠.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다만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뭐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가산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그러면 논란의 선상에 있느냐? 자, 여기 칠판 잠깐 볼게요. 화재가 특약이거든요. 화재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화재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서 화재 위험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에 가입이 가능해요. 화재 특약에 가입을 안 하면 이 특약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화재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특약이냐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옆집 하우스에 번졌을 때 그 옆집 하우스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우리 것만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그 화재가 번져가지고 옆집에 불이 나면 그 옆집의 손해도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주지요. 얘가 주종 관계를 보면 여기에 가입을 해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 얘가 가입을 안 하면 여기는 아예 못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단기 요일에 있어서 화재 특약일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럼 화재 위험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의 경우에는 이때는 가산 요일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예요. 얘도 특약이니까 보험료는 구성 요소가 비슷한데 차이점은 있어요. 자, 화재 위험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은 이 보험료는 자 얘도 보험료잖아요. 그죠? 그럼 보험료는 가요로 시작을 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있겠네. 그죠? 근데 얘는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기초 산출 금액이라고 불러요.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200만 25,000원. 1200만 25,000원. 요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1200만 25,000원.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특약 요율이 들어가겠죠. 가요. 그죠? 종. 그 다음에 단. 수. 이 중에서 얘는 당연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요 종단수가 기본식인데 화재일 경우에는 종별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수재위험 부보장도 사라지겠죠? 특약에는 얘들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산출금액의 요율에 단기 요율이 들어가는데 이 요율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대물 인상 계수라고 있어요. 대물 인상 계수. 자, 그게 우리 교재 21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대물 인상 계수 해가지고 배상 한도액에 따라 인상 계수가 다 다르죠. 최소 금액이 얼마냐니까 100만 원 단위니까 1000만 원부터 해서 30억까지 1000만 원부터 해서 30억까지 대물 인상 계수가 있어요. 이 인상 계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조건으로 줘요. 그러면 이 요율이 특약 요율 곱하기 대물 인상 계수 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얘 없고 요율과 단기 요율이 들어가는데 이 요율에는 특약 요율 곱하기
대물 인상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교재 제일 상단에 보시면 21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 버섯 재배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적용 보험료는 산출 기초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200만 25,000원 곱하기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영업 요율 곱하기 대물 인상 계수 곱하기 단기 요율 적용 지수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도 단기 요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단기 요율에는 기본 요율과 가산 요율을 다 적용을 할지 아니면 가산 요율은 적용하지 않을지 이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15페이지 단기요율 적용지수 박스를 보시면 셋째 줄 끝에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화재 위험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 여기는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화재 위험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만 대물 인상 여기 대물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화재이므로 가산 요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은 논리고 자시고 그게 답이 옳든 틀렸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답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론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서에는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명시 조항이 있지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에서는 단기 요율의 가산 요율은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해서 시험에서는 출제되기가 어렵고 만약 나온다고 하면 얘를 배제하고 나올 거예요. 단기 요율 없이. 단기 요율은 언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하우스 존치 기간이 4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하우스에만 적용을 하지 대부분의 하우스들은 1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요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요율을 묻는 문제, 화재 위험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에서 단기 요율을 묻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기 어렵다.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답하더라도 복수 정답은 되어야 되겠으나 만약에 내가 이거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난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교재대로 할 것. 교재에서는 가산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명시조항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얘는 일반 주계약처럼 뭐 하면 된다고? 기본요율과 가산요율을 적용해서 단기요율을 적용하시면 틀린 답이라 할지라도 답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차라리 고민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답은 그냥 이론서대로 하시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단기요율이 적용된 문제는 시험에 나오기가 힘들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기요율에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단기요율 박스 제일 하단부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 그러나 이 요율은 뭐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6개월을 가입을 했어요. 1월부터 6월 달까지 6개월을 가입했어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죠. 그러면 이제 단기 요율 적용 지수를 적용해야 되는데 기간에 대한 기본 요율은 몇 프로예요? 70%. 그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서 4월, 5월 날라가고 4개월에 대한 가산요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40%니까 110%이나 뭐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10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얘는 몇 프로로 한다? 100%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누가 6개월짜리를 110%에 가입할 계약자가 누가 있겠어요? 절대로 가입 안 하게, 치아라마. 그냥 나 1년으로 할래. 이렇게 되지. 누가 이거를 6개월짜리를 돈 더 내면서 110%를 가입하겠냐고. 그러한 의미에서 110%가 넘어가면 얼마까지로 받겠다고? 100%까지만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 박스에 둘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봅니다. 4개월 가입을 했어요. 4개월. 4개월.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요율은 몇 프로예요? 50%. 그럼 4월달 빼면 1, 2, 3월달에 대한 가산 요율은 몇 프로예요? 30%에서 80%로 가입을 했다가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씨감자를 구할 수가 없어. 쑥갓 재배하다가 피복제 벗겨내고 감자 심으려고 하는데 감자 씨감자가 없는 거야. 에이, 쑥갓 더 계속 해야 되겠네? 연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장을 했을 때는 이미 계약을 했죠. 그죠? 원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4개월. 또 4개월을 가입을 하는 거야. 또 4개월. 그럼 이때는 이 4개월에서 8개월로 보는 게 아니고 원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연장한 이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장 기간이 4개월이면 얘는 5월부터 8월 달까지 가입을 하겠네. 5, 6, 7, 8. 4개월이니까 몇 프로예요? 50%. 기간에 대한 기본요율. 플러스 가산요율은 5월 제외하면은 6, 7, 8. 3개월 하니까 30%에서 80%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 그런데 4개월하고 또 4개월을 했더니 무려 16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100%를 초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교재에 이거를 명시를 해주면 우리 수험생은 고민할 이유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근데 이 내용을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방금처럼 이거를 100%까지만 인정을 할 건지 각각의 계약이니까 80%를 인정을 할 건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뭐 우리 집에 막장 많아요. 장 찢으면 되지.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논란을 일으켜서 문제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명시된 내용이 없잖아. 명시된 내용이 없잖아. 그죠? 그러나 이 요율은 뭐 할 수 없다라고만 돼 있어요. 10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확장 해석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이론서만 본다고 하면 얘는 몇 프로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80% 했으니까 몇 프로만? 20%. 질문은 이렇게 해요. 질문은 극단적인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4개월 가입하고 1개월 단위로 가입을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는 보험료 안 내도 되겠네요. 안 내도 됩니다. 100% 넘으면.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자꾸 그거를 극악의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자꾸 이게 틀렸다는 것을 논점을 만들면 그 일반화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상에서 우리가 이동식 하우스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는 연장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4개월 가입하고 나머지 8개월 동안을 1개월 단위로 쪼개면 4개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를 넘기는 거야. 6개월 가입을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을 1개월로 가입을 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 안 내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보험료의 기준에 보면 단기요율은 100%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연장된 것까지도. 그래서 요는 우리 시험에서는 명시된 조항이 없으면 답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럼 답을 구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답을 하라? 대항력을 갖추려면 무조건 기본서를 기준으로 답을 구하면 돼요. 합쳤을 때 100%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 내용 없지요. 또 반대의 내용도 없지요. 따라서 이론서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나 이 요율은 뭐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 나온다고 하면 100% 초과 안 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두 가지 논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이하게 가산요율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없으므로 교과서대로 가산한다. 그러나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역시 논란의 대상이 있으므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꼭 답을 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론서대로 하시라는 거야. 그거를 확장 해석해서 답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설명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시설에서의 보험료는 자, 7번 봅니다. 외워졌나 안 외워졌나 봅시다. 기본은 뭐다? 가, 요, 종, 단, 수다. 가요, 종단, 수다. 주계약 기준으로. 그럼 이게 특약으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 뭐가 없어진다고? 종. 그 다음에 수. 됐죠? 그 다음에 단기 요율에 있어서 기본 요율과 가산 요율이 있는데 가산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뭐다?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얘는 가산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끝. 그럼 우리가 시설에 있어서 원예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이 있는데 이때는 분리해서 하죠. 그죠? 자,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요율 곱하기 종별 요율. 이거 하나 플러스 부대 시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요율. 여기까지가 가, 요, 종이에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단기 요율과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 얘 두 개, 얘하고는 특약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시설과 원예 시설과 버섯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니까 우리 교재 21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봅니다. 21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거기 보면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버섯은 품목이 프랑스, 파리, 강이 아니고 세느양, 표표 세느양 이렇게 암기해요. 이 표가 뭐냐니까 이건 원목을 이용하는 경우. 원목이 참나무로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톱밥 배지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새송이하고 느타리하고 양송이가 있는데 얘는 새송이는 병재배만을 하고요. 느타리는 양다리라 그래서 병재배도 하고 균상재배도 합니다. 양송이는 균상재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섯을 품목별로 나누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서 이 표고버섯의 경우 표고버섯 확장 위험 보장 특약인데 지금 우리 그 보험료 산출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로 고쳐야 될까요? 확장 위험 보장 특약 요율로 바꿔야 되는데 이론서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얘가 바뀌겠죠? 화재 위험이 여기 왜 들어가요? 확장 위험 보장 특약 요율이 곱해져야 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단기 요율 들어가겠죠? 단기 요율.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었냐니까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뭐가 붙어 있어요? 할증 적용 계수라고 있습니다. 할증 적용 계수. 이거는 할증된다는 요소인데 왜 할증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증 적용 계수는 우리가 명시된 값이 없으므로 조건으로 할증 적용 계수 얼마 이렇게 줄 거예요. 주면은 그 값 곱해주면 됩니다. 1.1보다는 크겠죠. 할증이 되니까. 1.1을 줄지 1.2를 줄지 1.3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으로 할증 적용 계수는 조건으로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자, 왜 그러냐면 보상하는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가 원예시설의 주계약에서는 뭐였어요?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손해.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손해. 특약이 화재잖아요. 그죠? 원예시설에서는 이 보상하는 손해가 무조건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다 보상 안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설의 직접적인 피해. 시설의 직접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작물의 경우, 시설 작물의 경우 하우스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서 하우스가 파손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작물이 피해를 입어야만 보상을 해줘요.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70% 이상이고 재배를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 보상을 해줘요. 피해가 몇 프로 이상 입어야 된다고요? 70% 이상 입었는데 시설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야. 어떤 이유로 인해서. 70% 피해면 피해 많이 입은 거잖아요. 더 이상 농사 안 질래. 포기하면 보상하는 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역시 70%에 상관없이 시설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상해 주겠다. 이거는 시설 작물하고 버섯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시설 작물은 이 세 가지를 보장을 해줘요. 보장을 해줍니다. 오케이? 근데 버섯 중에서도 어떤 버섯은 이거 인정을 안 해줘요.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뭐 해준다고? 피해로 인정을 하는데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버섯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보상하는 재해로 만들기 위해서 위험의 범위를 확장시킨 특약이 뭐냐니까 지금 나와 있는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그래서 버섯에만 이 특약이 있는 거예요. 버섯에만. 자, 요는 정리를 하자면 원예시설 작물은 이 세 가지의 경우 특약에 가입이 돼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보상을 하지요. 그죠?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2번과 3번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2번과 3번의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해야만 2번, 3번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준다고요? 이 특약이면 여기에 종별율 안 붙고 수재위험 안 붙는데 원래는 그냥 가, 요, 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뒤에 뭐가 붙는다고? 거기 보면 할증 적용 계수라는 게 붙잖아요. 그죠? 이 할증 적용 계수는 수치가
명시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뭐 한다? 조건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원예시설입니다. 원예시설은 현재까지 시험에 나온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10회 때 보험료를 묻는 문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전부 다 보험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의 기본 산출식 세 가지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농작물의 기본 산식은 가, 요, 손, 방. 이게 기본이죠. 가요, 손, 방. 그 다음에 농작물 중에서 벼의 경우에는 직계 친손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시설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특약의 경우 없어져야 되는 거. 특약의 경우에 없어지는 거. 수재 위험은 몇 프로 곱해주는 거예요? 10% 할인이니까 몇 프로 곱해주면 된다고? 90%. 그 다음에 종별 요율이 주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대시설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요 세 가지 기본 공식 외워야 되고, 종별 요율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종별 요율이 1종부터 해서 몇 종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1종부터 5종까지가 있고, 얘가 기준입니다. 그럼 0.9, 0.8, 0.7. 얘가 1.1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뭐를 주느냐 하면 종을 주겠죠. 해당 시설에 몇 종짜리 시설인가를 조건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뭐를 암기해야 돼? 그 종에 따라서 적용되는 개수, 요율 상대도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 값을 암기를 해야 돼. 얘를 종을 주는 거는 1차원적인 문제고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종별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종 기준. 그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215페이지 상단에 보험 요율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1종부터 5종까지 있잖아요. 보이죠? 거기 보면은 상세 해가지고 해당 종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그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외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뭐 어떻게 이걸 암기할 거냐.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가 1종이거든요. 1종, 2종, 3종, 4종, 5종이에요. 그러면 아까 요율 상대도를 보니까 위로 갈수록 튼튼하겠죠. 그죠? 뭐 얼마만큼 튼튼하느냐를 보니까 원예시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체와 피복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예시설은. 구조체와 피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조체가 철골조로 되어 있는 경우, 구조체가 철골제로 되어 있고 피복제가 유리로 되어 있거나 비닐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1종으로 봐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얘가 철골, 유리, 온실, 그 다음에 철골, 페트, 온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얘가 구조체예요. 구조가 H빔으로 되어 있는 거. H빔으로 되어 있는 거. 튼튼하죠? 바람이나 눈에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철골조면 튼튼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피복제가 유리가 있고 유리와 흡사한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우리 생수 마시고 나면 남는 플라스틱 병을 뭐라고 불러요? 페트병이라고 하죠. 페트병.
그 페트가 이거예요. 페트. 폴리에탄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줄여서 펫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강하지 말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얘는 구조체, 얘는 피복체. 이거 두 개는 원예 시설에 관련된 거고,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철골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니까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이거는 버섯 재배사. 버섯 재배사. 이거는 유리온 농업용 시설물, 하우스를 말하는 거고. 얘는 경량철골조니까 H빔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철골과 경량철골조로 구분하는 게 그 두께에 따라 보통 구분을 한대. 6mm 이상인가 10mm 이상이면 철골조고, 그것보다 얇으면 경량철골조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이나 바람에 견뎌낼 수 있는 정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같은 경우에는 내재해형 설계 기준이 120% 이상이에요. 120% 이상. 내재해형 설계 기준이 몇 퍼센트? 120% 이상. 그럼 3종의 경우에는 내재해형 설계 기준이 얘가 120% 이상이니까 그 다음은 120% 미만이겠죠. 얘가 이제 100% 이상, 120% 미만. 그 다음에 이제 4종과 5종에는 여기는 그냥 내재형 설계 기준이라고만 돼 있지, 눈의 높이나 바람의 세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4종과 5종에서는 이제 눈의 높이나 바람의 세기에 대한 정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4종 같은 경우에는 허용 적설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눈에 쌓이는 깊이니까 눈의 높이. 그 눈의 높이가 7.9cm. 7.9cm.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허용 풍속이 그 건물에 허용할 수 있는 풍속이 10.3 미터 세크, 1초에 10.3m 속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엔드냐니까 우리 교재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면서. 허용 적설 심의 7.9cm 이상, 허용 풍속이 10.3m/s 이상. 이면서 그 다음에 내재형 설계 기준이 얘는 100% 이상이니까 얘는 100% 미만 돼 있겠죠. 미만. 그러니까 여기 내재형 설계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 100에서 120, 그 다음에 120, 얘는 1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100 이상 120% 미만, 얘는 12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응? 그 다음에 이제 5종은 제일 약한 거예요. 할증 받는 곳이죠. 1.1이잖아. 4종까지만 돼도 할증 요소가 없어요. 그죠? 5종이 되면 할증이 되는데, 할증이 되기 위해서는 내재형 설계 기준은 필요 없어요. 얘는 이미 100% 미만으로 됐으니까. 내재형 설계 기준은 없고, 허용 적설 심이 7.9cm, 얘는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미만. 얘는 눈이 8cm가 쌓이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허용 풍속이 얘는 10.3m/s 미만 돼 있어. 미만. 10.5. 쏘리. 10.5.
그러면 이 수치를 외우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암기 코드는 7월 친구를 몇 월 며칠 날 만난다고? 10월 5일 날 만난다. 친구 10월 5일. 친구 10월 5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암기하라고 한 이유가 1차원적인 문제는 종을 제시할 거예요. 문제의 조건에서. 종을 주면은 거기에 따른 요율 상대도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너무 간단하니까 난이도를 높이려면 종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시설에 기준값을 제시를 하고 얘가 몇 종이겠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럼 이게 몇 종이겠네 하면 그 종을 판단을 했으면 해당 종의 요율 상대도를 살펴봐요. 그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응용이 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얘는 가로 넣기로도 나올 수 있어요. 가로 넣기로도.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